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만남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국사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강재민 한국사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아직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과 관심, 구독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째 강의 때 한번 복습해보면 바로 신석기 시대의 핵심 요약 정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신석기 시대 때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아무래도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던 것 가장 큰 변화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동생활을 할 필요 없고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움집이라는 제대로 된 집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뭐가 있죠?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에서는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게 된다는 거, 그 사진, 모습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라든지 뼈반을 이용해서 옷도 만들어 입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로는 서울에 있는 암사동 유적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동삼동 폐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정착생활, 그리고 움집이라는 제대로 된 집의 등장,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락바퀴나 뼈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정도,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적지 서울 암사동 유적, 부산 동삼동 폐총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석기 시대에 이어서 청동기 시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짧고 굵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구석기로 넘어가는 변화는 뭐냐면 드디어 금속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석기였죠. 돌입니다. 하지만 이 청동기 시대에는 뭐죠? 드디어 금속을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구리와 주석과 아연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었던 이 청동기의 등장은 또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바꿔놓게 됩니다. 자, 청동기, 석기 싸움은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청동기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를 발명하고 이걸 가졌던 부족이 신석기를 가졌던 부족들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이미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죠. 인력 생산물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의 불평등이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고 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이 빈발했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대죠. 더 많이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빈발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디어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국가가 바로 청동기 시대 때 등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빈발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더 큰 집단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국가로 나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도 다음에 뵙겠지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 때는 계급이 확실히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배층이 등장하게 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됩니다. 전쟁이 빈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에 규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입니다. 고인돌은 뭐냐면 지배층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셔서 제가 추가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배층들이 무덤이죠. 왜냐하면 그 덮개돌 무게 하나가 수톤에서 수십 톤에 달하게 되죠. 이 정도의 고인돌을 만들고 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거고, 따라서 그 피장자의 지위가 당연히 지배층인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청동기 시대 때 지배층의 무덤이었다. 그것도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뉜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 때 사용됐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무늬 토기 잘 봐두시고, 비파형 동검은 역시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비파처럼 생긴 동검이라고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는 중국의 현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파형 동검도 잘 기억해 두시고, 이러한 사진들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이게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고, 따라서 청동기 시대를 가르쳐 준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동기 시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드디어 고조선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청동기 시대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인돌,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이런 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달 돌칼을 이용해서 곡식도 추수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반달 돌칼, 돌칼인데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 때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고, 이게 곡식을 추수할 때 사용됩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피지배층들은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동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일부 지배층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전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19 끝이 보이지 않는데 저는 어차피 주어진 현실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고 저도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힘듭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행복한 순간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하지만 그 힘든 인생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공부하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